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이 자리에 게스트분을 모셨죠? 네,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넘어갈 수 없죠. 네, 너무너무나 미남이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Upper Partners ERC Specialist 전문가 조셉 주 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Upper Partners라고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네. 회사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업버 파트너스는요, PPP와 같이 CARES Act Relief로 나온 IRS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컨설팅해주는 전문 회사입니다. 오, 컨설팅 회사. 방금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하셨는데 ERC Specialist시잖아요. 그 네. ERC가 어떤 뜻이에요? ERC는 IRS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직원 유지 환급 세금 혜택입니다. 직원 유지. 네. 어렵다. 어. 직원 유지 환급.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게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플로이드를 유지한 비즈니스들에게 네. 직원 한 명당 최대 26,000불의 리펀더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6,000불. 직원 와. 한 명당. 네. 그럼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쨌든 비즈니스를 닫지 않고 계속 유지하신 분들한테 네. 할 수 네, 해당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그 PPP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받은 비즈니스 사장님들도 신청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네. 초반에는 PPP를 받으신 분들은 ERC를 중복으로 신청을 못 하셨는데요. 아, 네. 작년 말에 재작년 말에 법안이 바뀌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PPP도 그 EIDL도 둘 다 했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은 사장님들 굉장히 좋은. 그렇죠. 사장님들에겐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그러면 사장님들 잘 들으셔야겠어요. 그 비즈니스 하시는데 매출이 늘었거나 그럼 뭐 에센셜 비즈니스여가지고 뭐 이렇게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에센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 정부에서 에센셜 비즈니스라고 지칭을 했지만 그렇죠. 매우 어렵게 다들 살아남으신 분들이 이제 ERC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셀프 인플로이들은 그러면 어때요? 셀프 인플로이 분들은 사장님만 계시다고 하면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순수 아. 직원이 그쵸, 있으신 직원 분들, 유지 환급이니까. 또 패밀리 비즈니스여서 직원이 가족분만 있으신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아쉽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ERC 요거를 저희가 만약에 혜택을 받아서 신청해서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PPP 론과 EIDL 같이 론이 아니기 때문에 오. 쓰시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정말 그래요? 크레딧을 네, 받는 쉽게 거네요. 표현하면은 세금 환급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텍스 리턴 네, 받듯이. 텍스 리턴. 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런 거를 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 요건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자격 요건들이 이제 좀 복잡한데요. 네. 제가 리스트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건물과 업무 공간에 사람 수가 제한, 비즈니스가 참여해야 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하시는데 제한이 있으셨거나 네. 또 영업과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으시고 공급망 장애가 발생하여서 운영이 중단되시거나 생산 일정이 지연된 경우 또 설비 공간에 사용 제한이 있으셨던 경우 영업 시간이 제한된 경우 또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제한이 있는 사업자들이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리스트를 사실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누구나 쉽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네네. 업종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업종별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식당들은 네. 투고 세일즈 그리고 아웃도어 다이닝으로 비즈니스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었는데요. 네. 이 지침으로 인해서 ERC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식당들은 이제 매출이 늘으셨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셧다운이 저희가 정부 셧다운이 됐을 때 진짜 식당이나 미용실들 그런 비즈니스들이 진짜 많이 아예 타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식당들, 미용실 분들은 이제 당연히 신청이 많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업체들도
세이프 하버 룰을 이제 IRS가 주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갖출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자세한 부분을 이제 실제 예시 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제한된 부분이 10%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잘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이 네, 실제 하실 수 케이스를 있는지. 저희가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해드린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은 해외 수출 사업이 거버먼트 오더 때문에 제한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쪽으로는 못하니 도메스틱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오히려 도메스틱 시장이 활발해지셔서 회사 총 매출이 2019년도보다 더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ERC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매출이 뛰었다 그러면 배가 아까 근데- 아프니까. 근데 아까 매출이 올라가도 하실 수 있었다고 네. 하신 거 보니까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2019년 기준으로 사업체의 10% 이상을 담당하던 해외 사업이 네. 정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되셨기 때문에 총 매출이 올라갔어도 ERC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는 상관없이 확실히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네. 상황에 정말 그래도 매출과는 상관없이 딱 타격이 있냐 없냐만 보고 확실하게 딱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페어한 것 같은데요, 되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기에는 매출이 줄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그게 페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죠. 네. 그쵸. 법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힘들게 또 유지를 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실업자를 만들지 않고 네네. 인플로이에게 페어하게 어. 웨이지를 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 그럼 이게 여러 그러면 사업체를 소유하신 분들도 있을 그렇죠. 텐데. 여러 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그 클라이언트 분이요. 비즈니스 여러 개 소유하고 계셨는데 네. IR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 여러 개의 업체들을 합쳐서 단 하나의 업체로 보고 심사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물론 직원 수가 500명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500명. 네. 네. 그리고 해외 수출이 정부 지침에 따라 중지되었던 A 비즈니스가 있었을 때 네. 나머지 3개의 회사들도 같은 자격 요건으로 ERC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야. 다른 예시가 없나요, 혹시? 이게 요것만 보아도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좀 저희도 네. 좀 알고 싶은데 저희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장님이 아니니까 이런 네. 거를 제 피부로 막 느끼기는 좀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사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은 아까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딱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내가 영업에 대한 그런 건물, 공간에 대한 거나 뭐 시간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생겼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네.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겠죠. 시간이 제한이라든지 건물 제한, 매출 제한, 뭐 인력의 제한도 있겠지만 네. 또 그렇게 피지컬리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유통망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저희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실제로 이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오히려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지만 맞아요, 도매업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또 해외 수출입을 하시면서 맞아요. 예, 그 영향을 물류 받으시- 대란이 있었죠, 맞아요. 저번에. 네, 네. 근데 도매업 하시는 분들만 ERC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똑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2차, 3차 네, 피해를 입으셨어도 실제로 네.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도 네. 예, 2차, 3차 타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ERC 정말 우리 사장님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인데 지금 약간 나는 얘기 들으면서 아리까리하다 보면은 저희 그 전문가님 여기 이 조셉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적어두세요. 714-886-7725입니다. 한 번 더. 714-886-772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기 지금 잘생긴 우리 또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있죠? 너무나 미남입니다. 우리 조셉님한테 전화 주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제가 유튜브 채팅방에도 지금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역시 꼭 적으세요, 적으세요. 센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장님들 또 이런 분들에게 꼭 지금 나는 요 얘기는 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네, ERC 신청이 네. 경우의 수도 많고 되게 해당 조건들이 충족시키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네. 실제 가이드라인대로 따르지 않고 또 크레딧을 최대로 신청해주는 업체들도 있는가 하며 네. 또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놓치거나 크레딧을 풀리 못 받으시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들도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IRS는 지난달에 ERC 스캠에 대한 워닝을 발표했었어요. 오, 스캠. 네,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을 통해도 네. 텍스페이어 본인이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상담하시고 전문가를 고용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는 네, 개인이 그렇게 그냥 쉽게 내가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들으셨지만 스캠이나 스캠 이런 지금 너무 많아요. 네네네 위험하게 이거 잘못 걸리면요 굉장히 일이 피곤해지니까요. 네, 저 IRS에서 거의 매일 전화 옵니다. 항상 IRS 전화 오거나. 왜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다 스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보통 IRS나 네네네. 경찰서. 그래서 어. 어쨌든 본인의 그런 신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와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 그때마다 방금 전화번호 714-886-7725로 맞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네. 항상 이 전문가한테 항상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의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보이스피싱 엄청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은 ERC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뭐 주변에 뭐 이제 뭐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겠죠. 뭐 찾으실 텐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을 우리 조셉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네, 세 가지 정도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 우선 무조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업체들은 피해하셔야 합니다. 아, 그냥 다 된다 뭐 이러는 데는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자격 요건을 어떻게 내가 충족하였는지 정확히 들으시고 난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페이롤 서류만 보고 네.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는 곳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간단한 서류들만 보고 네. 하기에는 IRS 가이드라인은 되게 명확하고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네. 또 PPP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ERC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다 충족하였는지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오, 그렇군요. 아, 이게 서류들을 그러면은 이제 ERC 업체를 선정할 때 서류 좀 간단하게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들이? 있지만 업체들별로 사실 매우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딱 사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업종에 맞는 이제 서류들이 요청을 딱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 무조건 전화를 주셔야 되겠네요. 무조건 전화를 해야 되네요. 무조건 전화를 해야 네. 또 있나요? 주의할 네, 점이? 마지막으로는 이 크레딧을 받고 난 뒤에 텍스 리턴 수정 보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업체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ERC는 페더럴 텍서블 인컴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셔야 하고 또 2020년, 2021년 세금 보고를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신청 과정 중에 담당 CPA하고 꼭 조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CPA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지난 것까지 우리 세금 보고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수정이 들어가는 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먼저 상담을 그럼 먼저 한 다음에 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만약에 받는다면 이제 CPA와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화를 하십시오. 자, 네, 그렇죠. 714-886-7725입니다. 네, 코로나도 저기 자가 검진하면은 다 걸렸다고 생각하거나 다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끼리 절대 이런 거는 우리끼리 정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연락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ERC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요. Employee Retention Credit,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힘든 시기에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사장님들이 그 직원 한 명당 최대 26,000불까지 그 리펀더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요런 거를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만 전해주시죠. 네. 유튜브나 인터넷에 혼자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ERC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들이 꼭 도와드려야 하고요.
네. 또 많은 이제 회계사분들, CPA분들이 수고해주신 덕에 혜택을 일찍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네. 또 ERC와 관련된 IRS 가이드라인이 이제 3년에 걸쳐서 200페이지가 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요 업무가 이제 세금 보고가 이제 아닌 저희 같은 이제 텍스 크레딧에 관한 세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업체들은 이제 되게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ERC 상담을 비즈니스 오너하고 또 CPA 분들하고 같이 진행해서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는 전문 ERC만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500건 이상의 가량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또 IRS 가이드라인대로만 일을 진행을 하고요. 네. 꼭 본인의 비즈니스를 잘 아시는 CPA 분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또 네. 신청을 결정하시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도 있네요. 그러니까 기한이 혹시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게 20년, 21년이다 보니까 네네. 한 해는 이제 내년이면 끝나고요. 네. 2023년에 끝나고 그 두 번째 21년도는 2024년에 끝납니다. 아, 그게 이제 한 해마다 하나씩인 거구나. 그래서 아. 풀리 받으시려면은 네네. 네, 다음 이제 세금 보고 하시기 전까지는 꼭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세금 보고 하실 때 네.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전에는 꼭 이 하시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기 놓치면은 꽝이에요. 그럼요. 네. 텍스 보고도 시기 놓치면 여기 페널티 있고 아주 골치 아프죠. 그쵸, 그쵸.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그 500건의 그 경험이 있으십니다. 500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500건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웬만한 케이스는 다 하신다고 보시면 그쵸. 돼요. 500개면은 특히 또 이 한인 사회에서 500개면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아, 네 ERC 스페셜리스트. 네, 자, 여기 조셉 회사 주님. 제목이 이름이 Upper Partners. Upper Partners. 네, 제가 자, 우리 이거 한국말로 채팅창에. Upper Partners인데요. 네, 여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www.upper partners partners.com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또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는 혹시 내가 영어로만 말하고 있는 우리 아들놈한테 이거를 전화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714-308-9784로 하면은 또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한국말이 나는 물어볼 거야.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4-886-7725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도 지금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 유튜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적어주세요. 네. 저희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꼭 적어주세요. 한자 한자. 네, 그래서 오늘 Upper Partners 우리의 그 ERC 전문가님 조셉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또 이렇게 손님께 전화 오시면 잘 또 케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팍팍 해주세요.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전화 팍팍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국수가 생각날 땐 윌셔와 알렉산드리아 산 누들스. MSG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특별한 육수를 맛보세요. 진하고 담백하면서 시원하고 개운한 육수. 완벽 탱탱 면발도 다양하게 생면, 칼국수, 우동 등의 7가지 면을 입맛대로 골라드세요. 산식당의 48년 내